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요. 정청래 전 대표가 김민석, 송영길 후보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사표부터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를 대놓고 겨냥했어요. 들어보시죠. 출마 선언하시는 분들께서 저를 다 공격하시고 비판하시는데 많이 아픕니다.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리면 맞겠습니다. 장난치기 말고 똑바로 해라! 투표도 2인 1표이듯이 경쟁도 싸움도 1대1이어야 합니다. 때리면 맞겠지만 2대1로 3대1로 때리면 견디겠지만 정당 방위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보입니다.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당 대표를 이용해서 대선 출마할 사람 김민석 전 총리를 직격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장님, 몰매의 은어죠. 다구리라는 표현이 실린 만평을 공유하면서 내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약자다. 두들겨 맞고 있다. 2대1, 3대1. 그렇지만 정당 방위는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들. 부쩍 이런 약자 프레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 여론을 통해서 동정론. 고정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당내에 있는 아직 노선을 정하지 않은 중도 성향의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프레임인데 저렇게 그 선거 전략을 가져감으로써 정청래 대표 스스로가 전 대표 스스로가 인정한 부분은 뭐냐면 당권파 다수파에서 현재 스코어 소수파라는 걸 스스로 다구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1대1, 2대1, 3대1로 내가 공격당하고 있다. 난 소수파다라는 걸 자인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선 출마를 하지 않고 당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게 당무에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호소로도 보이지만 씨 없는 수박에 대한 즉 미래가 없는 그 당권 주자에 대해서는 또 관리형 대표라는 그 좋지 않은 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현재 약자다라고 하는 것이 동정 여론과 그 고관여층, 적극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 패배자 포지셔닝으로 스스로를 위치지어서 선거에 언더독 효과보다는 오히려 밴드웨건 되는 사람 쪽으로 김민석 총리로 바람을 불어주는데 일조할지 이제부터 정청래 대표의 선거 전략을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대목. 예. 김민석 전 총리를 지지하는 걸로 알려진 박범계 의원이요. 이런 얘기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구리 이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상대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청래 전 대표가 쓸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세잖아요. 누구보다 사납잖아요. 네네. 솔직한 얘기로 안 그렇습니까? 예. 김민석 전 총리하고 정청래 전 대표하고 예. 비교해 놓으면 인성적으로 누가 네. 더 사납냐 하면 거의 뭐 열의 9은 정청래 전 대표가 사납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다구리는 그렇게 아무나 쓰는 말은 아니다. 네.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정청래 약자로 보겠느냐? 박범계 의원의 저 주장의 배경은 결국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보다 일종의 약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하고는 좀 달라요. 김민석 전 국무총리 뒤에는 누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또 다른 일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총리를 바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 이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김민석 전 총리는 현직 총리로 있어가면서 당대표가 로망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대통령이 확인을 해줬고 그다음에 바로 그 공항 그 환송 행사에 정청래 대표는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원샷 사진을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이해하게 됐어요. 예. 그럼 누가 강자죠?
당연히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강자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당선된 지 1년 겨우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의 4년 가까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밀고 있는 그런 집권당 전당대회라는 거는 우리가 아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 사람의 힘이 막강하다. 그러면 결국 박범계 의원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글쎄요, 뭐 정청래 전 대표가 아마 약자인 거는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가 다구리라는 그 표현을 쓸 수 있죠. 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인이 출마해서 당선되겠다는 게 목표인가 아닌가 조금 의문시 되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만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정청래 전 대표는 알겠습니다. 2대1, 3대1로 싸우는 게 맞는 거죠. 예. 몰매라는 표현을 우리는 좀 써야겠어요. 뭐 제가 한 번 인용을 하긴 합니다만, 우리 최 의원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정청래 대표를 또 두둔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몰매를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전임 당대표가 누구죠? 정청래 전 대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전당대회 후보들 입장에서는 전임 대표가 부족했던 부분, 전임 대표 시절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가 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부족했던 부분을 내가 채우겠다.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거 구도 자체가 정청래 전 대표를 중심으로 두고 선거를 칠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김민석 전 총리,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한 부분 총리직을 물러날 때 덕담을 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 초대 총리로서 그 역할 훌륭히 잘 소화했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다른 문제예요. 불과 1년 전에 정청래 전 대표가 당시 박찬대 후보를 상대로 사실상 압승을 거두다시피 해서 당대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1년 만에 치러지는 두 번째 전당대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당원들 사이에서, 특히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는 더욱더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굳이 강자 약자로 구분을 짓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강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